복지 통합 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2022년도 새로운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되는 수당, 그 다음에 없어지는 수당이 있는데요. 오늘 그 수당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일단은 방문요양급여, 그러니까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하실 때 중증 수급자에 대해서 가산이 신설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을 1회 180분 이상, 그러니까 3시간 이상 제공하시는 경우에 수급자 1인당 1 3,000원을 가산한다. 그리고 이 가산하는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추가 본인 부담이 없고 장기요양 기간의 장은 가산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급보다 이제 환자분들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신 경우겠죠. 1등급, 2등급인 수급자를 돌보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는 희소식입니다. 원래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등급이 고등급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달에 이제 20번을 하시는 경우, 20번 한 번, 22번 이렇게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3,000원씩 월 66,000원 정도, 22번 기준으로 66,000원 정도가 급여가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27일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계산을 뭐 실제 지금 뭐 눌러보진 않았지만 20번이 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8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월 수당이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 보면 따로 본인 부담금이 그 더 책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공단에서 더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님한테도 더 큰 부담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전액 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 글에 대한 보통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는 급여로 지급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 금액 전체가 급여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저기서 사대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전체 금액을 급여 명세서에 집어넣어서 세금을 떼고서 지급해라라고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제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고등급자들을 돌보는 방문요양 선생님들한테는 추가적인 수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시는 시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기억하셔서 이 추가적인 가산 수당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선생님들한테 꼭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지금 글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보통 3년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장기 근속 수당이라는 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근속 수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원래 있었던 내용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추가된 부분들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노인 요양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이제 일을 했을 때 오랫동안 일을 했을 때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요양 목욕 간호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그 요양보호 선생님하고 간호주무사, 치과 위생사 선생님한테 이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방문요양 목욕 간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팀장급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 선생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요양목욕 간호는 사회복지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 대부분이겠죠.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설된 걸 보시면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전량 직접 조리하여, 그러니까 위탁하는 기간 아닙니다. 전량 다 어르신에 대한 식사를 전량 다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간에 한해서 영양사 조리원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들어갔다.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신설되었으니까 아마
좀 더 직접 조리하는 시설들을 아마 지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3년 이상 근로자가 계신다고 하면, 물론 뭐 적정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지급이 필요하다라는 걸 담당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 그 원래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지급되는 장기 근속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근무 기간 이제 3년 이상, 그러니까 36개월 이상 같은 기관에서 같은 대표님 밑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는데, 월 금액이 6만 원이에요. 그리고 60개월 이상, 5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8만 원, 그다음 84개월 이상은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급을 할 때 이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세요. 6만 원, 8만 원, 1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6만 원, 18만 원, 10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이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보험 기간부담금, 그러니까 기관에서 내야 되는 사대보험과 그다음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이 6만 원이 6만 원이 아닙니다. 예. 뭐 대략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면 한 4만 7천 원 뭐 이쯤 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그래서 실수령액은 여기 적혀 있는 금액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더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여기 적혀 있는 부분들로 지침대로만 지급한다고 하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6만 원, 8만 원, 10만 원이 아닌 이 금액 중에서 사대보험 회사분하고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급하실 때도 지침대로 만약에 지급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지급하시고, 선생님들도 왜 6만 원을 안 주셔? 왜 8만 원 안 주셔요? 왜 10만 원 안 주세요? 라고 오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래 장기근속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전량식 그 조리를 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전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장려금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침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좀 괜찮았냐면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 선생님이 5등급 방문 요양인데, 방문 5등급 수급자를 돌보실 때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이라는 걸 하고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잖아요, 보통. 예, 그분들 120분 이상 이 제공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당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5,760원을 원래 가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 5,760원 가산되는 금액이 2022년도 지침을 볼게요. 삭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실제 이제 120분 이상 인지활동인 방문 요양을 지급하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에게는 수급자 1인당 5,760원을 가산하고, 이 금액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항목이 19조 10항 11항 항목입니다. 이 지침 항목이 삭제가 되어서 2022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예전부터 예령을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없어진다라고 얘기는 있었지만 아마 계속 받고 계셨던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매 활동에 대한, 치매 인지 활동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은 있는데 이 수당은 없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우신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거를 기본 교육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을 때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되지 않게끔 좀 제도가 좀 잘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소식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수당, 새로 생기는 수당 두 가지, 그다음에 없어지는 수당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천천박사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또 좀 더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로 가입하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영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